123, 184쪽에 우리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에 우리 선조들은 딸들의 얼굴을 수치심과 두려움 쪽으로 길들였다. 우리는 대담함 쪽으로 길들이는데 뭐 이런 얘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185쪽에 한 여덟 번째 줄에 자기가 고급 장려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얼굴을 붉히는 젊은이들에게 아리스티푸스가 한마디 했다는 이야기처럼 악덕은 거기 들어가 나오지 않는 것이지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 지극히 이 사람의 사고방식. 여성이 자기 양심을 보존하려 하지는 않더라도 자기 이름은 보존해야 할 일이다. 마음속이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겉모양은 잘 지키도록 할 일이다.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고르고 절도 있게 베푸는 호의를 통해 여성들은 우리의 욕망을 더 잘 이끌어가며 자기들의 것은 감추는 것이다. 그녀들은 우리 앞에서 늘 달아날 일이다. 자기를 붙들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여성들까지도 말이다. 그녀들은 마치 스키타인들처럼 도망가면서 더 쉽게 우리를 정복한다.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그녀들에게 준 법칙에 따라 원하고 욕망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녀들의 역할은 견디는 것이며 복종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자연은 여성들에게 영원한 능력을 주었고 우리에게는 드물고 불확실한 능력을 주었다. 그녀들은 항상 자기네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시간에 늘 준비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동적이도록 태어나도다. 그리고 자연은 우리의 욕망이 그 모습에 드러내고 돌출하며 표현되도록 만든 데 비해 여성들의 욕망은 숨겨져 있고 안으로 있게 했으며 그녀들에게는 내 보이기에는 부적절하고 또 그저 방어적인 용도에만 필요한 기간을 달아준 것이다. 이것도 참 남녀 간에 여러 가지 그 비유적으로 표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생이 했던 그 표현 187쪽의 10번째 줄쯤에 그러나 사랑이 격렬하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의 본성에 거스르는 일이요 그것이 변치 않는 것이라면 격렬함과 배치된다. 참 재밌는 표현 같습니다. 그 다음 표락을 계속해서 거기서 어떤 차분함을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할지 모른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정념이 아니라 인색함과 야심에 아무런 한계가 없듯이 음욕에도 한계가 없다. 그 다음 187쪽의 세 번째 줄 밑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또 여성들의 변심이란 우리의 경우보다 어쩌면 더 용서할 만한지도 모른다. 그녀들도 다양성과 새로움에 끌리는 남녀 공통의 경향을 우리처럼 내세울 수 있고 누가 뭐 그 이상형이 항상 새 여자라고 그러더만 새로움에 끌리는 거야. 두 번째로는 우리와 달리 자기들은 호주머니 속에 들었던 고양이를 산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뭔가 모르고 샀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줄에 계속해서 결국 여성들은 자기네 몫이란 수동적인 역할이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데 비해 우리 남성은 능동적인 역할이라 먼저 준비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될지는 미심쩍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지혜롭게도 자기의 법률이라는 책 안에 결혼의 기회를 결정할 때면 신랑감으로 나서는 총각들을 완전히 벗고 처녀들은 허리까지만 벗은 채로 판관들이 나서서 그 몸을 보게 했다. 여성들은 우리를 시험해보다 우리가 자기들이 선택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있으니 제일 밑에 줄에 바로 세워보려는 의지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은 것이다. 허약함과 불능은 결혼을 합법적으로 파기하는 이유다. 옛날에 대구에서 그 60년대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 집안이 붙은 사건. 그 불구라고 그래가지고 남자가 불구라고 그래서 여자 쪽에서 혼인을 이제 사기 결혼이라고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남자는 나는 불구가 아니다. 여자가 워낙 설쳐서 니한테만 내가 못할 뿐이지
내 불구 아니라고 붙었는데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쪽 집은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라서 한쪽 집안은 서울에 유명한 변호사를 데리고 오고 한쪽은 대구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샀어. 근데 그 판사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몸 파는 여자를 사가지고 아, 둘이서 하게 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서로 상대를 그래. 그러니까 했어. 결국 남자가 이겼어. 불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그 판사는 엎었었어. 그럼 뭐 이혼하면 되지. 그러고 갖고 뭐. 아 이혼하면 이제 그거지. 그 속았다는 그 혼인 무효 소송에다가 위자료 뭐 이런 게 걸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는 성불구라 했는데 남자는 불명예스러우니까 그 인정 안 하겠죠. 나는 성불구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기적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문제. 그 다음에 190페이지 첫 줄에 이 사람 이제 뭐 시 넘은 사람 호라티우스가 첫 줄에 보면 이제 시 넘은 사람을 이러는데 이 책을 썼을 때 이 정도 한 신점 됐겠죠. 그 몽테뉴가 자연은 이 나이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우스꽝스럽게까지 만들지 말아야 한다. 소포클레스가 늙어서 뭐 힘이 없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미쳐 날뛰는 주인에게서 해방된 기분이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나는 좀 요새 보면 못 믿겠어요. 그 말을. 그렇지는 또 않을 것 같은데. 그 수사 아니겠습니까? 수사. 글쎄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지금 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경험에 대하여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라서 그런데 그 보면은 주석을 달면은 100번 이상 달게 되면 그 본래의 뜻이 훼손돼서 자꾸만 자기 걸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붙이다 보니까 본질이 훼손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래 기본적인 생각에 더 중첩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남의 것을 탐내는데 그럴 필요 없다. 뭐 그런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거. 근데 우리 사형수 중에서 제일 최고령 사형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형수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사형수들은 사형이 집행돼야 집행이니까 지금 미길수로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구치소에 있는데 그 사람이 목포인가 호남 지방의 바닷가에서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 여자한테 탐이 나가지고 좀 만질라 했는데 못 만지게 하고 이러니까 남자를 애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좀 건드리다가 죽이고 그 뒤에 또 여자 둘 온 사람 또 죽였어요. 자기 지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이 사람은 그 좀 만지게 해주지 이런 식이야. 그거 최고령 사형수라던데 반성하지 않는다. 지금 어느 교도소에 있는 거 몰라. 지금 아직 있죠. 최고령 사형수. 왠지 청성에 뭐 흉측한 이 사람들이 말 안 들으니까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할 때 교도소 시설을 갖다 점검하라고 그랬잖아. 사형 시설을. 그럴 때부터 되게 조용해졌다네. 근데 이분들은 사실 정신병자였지. 이건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고 괴물이 된 거지. 괴물이. 근데 그 누구나 다 이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겠죠. 이 여자 노인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뭐 그랬거든. 나이 많아. 지금 그 당시도 나이가 많았는데 지금 얼마나 됐겠어. 들어본 거 보다 제일 문제는 그렇지. 대학생들 그 정도였지. 그들이 이성적 판단을 못할 정도로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생각을 넘어선 거죠. 괴물이 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 좀 그래 약간 병적인 것 같아. 지금 한두 달 전에 그 인터뷰 한 걸 들었는데 그 사람 자기 반성을 안 한다던데. 자기가 잘못한 그냥 좀 만지면 어떻노 뭐 이런 좀 만지게 해주지 뭐 보여주기 뭐 이런 식인가. 그랬으면 안 죽이실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환경이
그럴 수도 있지 있고.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 그 노인네? 예. 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왜 우리가 길들을 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여자로 자라고 남자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왜 그 사람 그 죽여놓고 태연하게 또 영업했다니까 활동에 그런 2차 범죄가 일어났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병. 한꺼번에 달란 게 2차 범죄가 어머 미친. 처음에는 남자 친구를 먼저 죽이고 이제 그 여자를 건드리려니까 남자가 뭐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를 이제 제거하고 죽이고 여자를 이제 건드리는 거야. 죽이고 좀 건드렸겠지. 죽이고 그러고 했다니까. 그러가 그 경찰은 수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계속 돌아다녔다니까. 그러고 여타고 한 번도 의심 안 한 거지 이 사람한테. 그 영화는 나. 마지막 그 발견이 안 됐어요. CCTV가 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게 이제 마지막에 잡힌 거지. 그 처음에는 그 남자 친구가 보낸 줄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이거. 남자친구가 남자가 그랬나 음. 봐요. 아. 발견이 안 돼가지고 그 여자애가 없어서 됐다 해가지고는. 근데 그 남자가 이 카메라인가 어딘가에 네. 그 누군가 그 가는 게 마지막 배를 타는 모습인가 배 타러 가는 모습이 잡혔다고 그러대. 그걸 가지고 아니 왜 그 특별하게 어떤 저건 완전 악의 고갱이 같은 저런 그 노인의 어떤 저런 것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자기들이 확인을 안 하면 모르는 너무 왜 끔찍하고 나쁜 생각들이 마음 속에 많이 들어 있잖아요. 맞아. 불만이겠죠 일종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그런 속에서 것들이 이제 예. 우측되기 싶다. 그렇죠. 막 그런 게 이제 어떤 쌓여가지고 불만이랑 이런 불만이나, 것들 예, 그죠. 자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죠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사람 죽이는 거는 나쁜 거지만 좀 만져볼 수 있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그런 생각하고 그걸 거절하니까 안 되니까 그런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죽인 거겠지. 사람과 서스펜스는 동일합니다. 조심해야 돼. 아니 근데 그 할아버지잖아. 나이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지. 그 당시에 할아버지는 어디 괴물 아닙니까? 똑같이. 괴물이 아니라 흔해지면 할아버지도 남자라. 그러니까 아까 이 말은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말은 남자는 손가락이 어쩌고 저쩌고. 독을 갖고 있는 거야. 나쁜 사람 죽이면 안 무섭네. 가야겠네. 아 무서워. 192쪽에 보면은 10번째 줄점에 우리가 뭐 한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양자를 뒤섞어 버린다고 그랬는데 그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에 대한 증거로서 가오가 범죄인 어떤 곳에서는 범죄가 그저 가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 표현들. 과오랑 범죄가 섞이고. 김호중은 그죠 뭐 과오를 그러니까 범죄가 가오로 생각된다는 거지. 그때 웃기잖아요. 공연 두 번 내가 돈을 갖다가 뭐 50m 벌어내놨고 그참 진짜 공개해가지고 자기가 그랬다 이러는데 그게 뭐 집단이 대성이 되더만. 근거에서 그렇다면서 그러니까 KBS에서 저기 그 공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였죠? 그거에서 고영학 네. 그 취소 해달라고 그랬겠지. 바꿔달라고 그랬겠지 김호중이는. KBS 이름을 빼는 거. KBS 이름을 빼는 걸로 했대요. 네. 그 김호진 계속 하는 뉴스 걸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구속만 안 되면 이제 그 그렇지. 구속하긴 해서 이제 구속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사수를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범죄를 인정하면 구속 안 하거든. 그러니까 네. 작전을 바꾼 거지. 예, 그걸 못 와, 하니까. 집행하기 전까지 그래가지고 돈을 벌겠다. 어. 그래가지고 이건 아마 그 본인 생각도 있지만 맞아. 그래. 재산에 그 위약금 문제가 있고 뭐 그런. 이승균이도 그랬잖아. 이승균도 결국은 그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게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한 게 마누라한테 남기던 게 100억 정도 물려줘야 된다네. 돈을 예. 그러니까 물어줘야 저희 광고료 이런 게 100억 쯤 된다네. 배우의 그거 자유가 있었잖아요. 이 친구는 원래 출신부터 문제가 좀 있었잖아. 그 김호정은. 호킹도 뭐 있었어. 옛날부터 있었어. 있었어. 그다음에 또 왜 군대 갈 때도 그 있었잖아요. 음. 그 어디 그 그렇지. 가지고 왜그 했다고 병역 음. 문제도 있었잖아요. 음. 이번에 변호사도 완전 정관이에요. 이거는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도난관 변호사. 그 사람이라는데. 어? 바로 완전 음.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검찰총장 직무대행한 사람이 직무대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너무 왜좀 심하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조금 그래. 걔도 평탄하게 그냥 잘한 게 아니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꿀로 먹다 보니까 그냥 제대로 못 배웠지 생각도 제대로 못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옳고 인성이- 그름보다는 인성이 뭐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 죽이고 돈 훔쳐야 죄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술 좀 먹고 뭐 한 게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쉽게 했겠죠. 근데 또 술 먹으면은 그거- 개가 되니까 또. 또 그냥 근데 이거는 소속사에서 컨트롤 했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자기가 이제 잘 나가니까 이제 잘 나간다 보이는 싶으니까 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기고만장한 모든 게 거죠. 맞아, 맞아. 이번에 아마 검찰에서 혼날 거만은 요즘 특검법 사건을 하는데 뭐 갑자기 막 어제부터 스포. 근데 이게 저 증거가 없어가지고 누가 그러대 한참 증거 놀라니까. 없이 음주로 구속될 수 그러니까 저기 처벌받을 수 있다. 있는 전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정황장 보면 무조건 술을 먹었다는데 소변 검사 그거 있잖아요. 소방관에서 직접적인 그게 수치가 안 나왔나 봐. 며칠 지나버리면 아니 그 다음 날. 아 그게 수치가 안 나온대. 수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가 봐. 수치가 높게 안 나오니까. 아 높게 안 나오는. 나도 술을 음주를 했는데 음주를 했다는 정황은 정황이 있다는 근데 거죠. 이게 뭐 얼마의 단계가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을 먹고 혈액을 뽑았을 근데 때 뭐 그거 하긴 하죠.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안 네, 되죠. 네, 안 네, 되죠. 네. 나왔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술을 마셨다는 거고 그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술을 먹었다는 거고 그래서 사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에 가중처벌은 안 되겠지만 음주로 인하여 얼마 이상 먹어서 그거는 안 되겠지만. 근데 아까 밥 먹으면서 말한 그거 김호중 그 계속 나왔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이슈가 뭔지 알아요? 지가 왜 사고 내고 나서 어디 뭐 딴 데 가서 자잖아요. 그 호텔인 어디 가서 잘 때 그 앞에서 편의점에서 맥주 두 캔을 해서 사 먹고 왔었다며. 네. 그러니까 그게 그때 술 마셨다 갈라고 그거 전화 CCTV 찍혔잖아. 보통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그 원래 그 누가 코치를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전화를 했을 때 코치를 받았을 수 있죠. 지금 당장 어. 가서 편의점 가서 술 먹어라. 먹어라. 그 이후에 먹었다 이거지 술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런 변명을 하겠죠. 뭐.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놀라서 이제 아. 먹었다. 그 193쪽에 여섯 번째 줄이에요.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간 어리석음으로 그리고 얼마간 지혜로 이루어져 있다. 어리석음과 지혜가 공존하는 거 우리 삶에. 195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즉각 당연시하는 권리, 냉담한 거절, 그리고 남편인 듯 내세우는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은 자유로운 합의이다. 그 다음에 딱 195쪽에 딱 중간에 보면 이 영역에서는 한결같은 걸음으로 나갈 수 없다. 아, 그런 표현들이 있구나.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렇네. 198쪽에 보면은 딱 그 뭐 10번째 줄점에 보면은 나는 이 악덕의 쾌락을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사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저 그의 적절한 단순한 비용으로 만족했다. 어떤 악덕도 대가가 따르지 않는 것은 없으니까 나는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게으름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분주한 만큼이나 싫어한다. 뒤에 것은 나를 옥죄고 분주함은 나를 옥죄고 앞에 것은 게으름은 나를 졸게 한다. 그 다음에 30번 뒤에 보면은 사랑은 싱싱하고 유쾌한 깨어있는 동료이다. 나는 그 때문에 혼란스럽거나 고통스러운 적이 없으며 열이 오르고 더욱이 목이 마르게 되었다. 거기서 멈춰야 한다. 그 다음에 199쪽에 두 번째 줄에 그것은 우리가 남에게는 노예가 되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경멸스럽게 만들어버린다네. 그 공격을 버텨낼 방도도 없고 지혜와 사랑은 함께 갈 수 없다고 그랬대요. 아게실라우스. 이 말을 행동으로 반박할 수도 없는 영혼에게 그 자체로 겉으로 격렬한 사랑을 신뢰하면 안 된다고 하던 바네티우스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 사람 진짜 가슴 아프고 찐한 그런 사랑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조금 그죠? 시장 두 번하고 풍에 들어가서 30년 살았다 때 거의 중하고 같다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금욕주의자에 가까울수록. 아니 쉽게 가질 수 있어서 그냥 지금 자기가 그냥 더 탐하지 않았던 거니까요. 뭐 음식이 너무 그렇죠. 넉넉하게 있는데 식탐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열렬한 사랑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사용 안 해고 진심으로 이런 비유는 어떨까 아니 모르겠는데 아무리 있어도 저같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일주일마다 여기 최도 천지라서 책 보고 도서관에 가서 책 보고 이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아니 쌤 그런 글이 좋아하나 이래서 제가 최고 좋아하는 게 책 보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자랑스럽게 그렇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좀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사랑을 조금 알로 낮춰봐. 진짜 이 정도도. 알로도 알로 보고. 아니면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나왔다시피 인간이 양면성이 있는데 겉으로는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면서 속마음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이 육체적 쾌락이라는 거는 밖에 나돌아다녀야 발생하는 거거든요. 술도 먹고 노출이 되고 사람과 부딪히게 되는데 이분은 지금 사람하고 많이 어울리지 않거든요. 근데 절제된 사람하고. 육체적인 쾌락과 정신적인 쾌락을 그렇게 분리할 필요 있나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할 경우에 그게 정신적인 그 영혼의 결합과 육체적 결합도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또 오히려 상승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충분한 자기 경험이 수반되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사랑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자기가 미치도록 사랑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필름만 아니, 한쪽만 지가 볼수 뜨겁게 사랑해봐 눈에 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건 경험 없는 것 같아. 안 됐네.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사랑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러니까. 200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소크라테스 있잖아. 소크라테스는 지금 내 나이보다 더 늙었지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러면서 쭉 나오잖아. 그리고 가슴으로 계속 어떤 욕구가 흘러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는 말했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밖에 것이 되는 것도 그 밖의 것으로 보이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 대상이 누굴까요? 아키비아데스. 알키바데스 아까 나왔죠. 알키바데스. 남자겠죠. 왜 그러니까 잘생긴. 그러면서 그때 그래 아까 여자한테 왜 안 하지? 여자가 왜 이렇게 안 하지? 아니 그러는데 마누라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자들 다 무서워하지. 그런데 여자들이 다 소크라테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긴 것도 그런데다가 매일 바른 말만 해서. 뭐 알키바데스도 뭐 좋아했겠으니. 그런데 아키비아데스는 순종하고 아니 조금 스승으로 배우고 그랬지. 듣기도 하고. 아니 스승으로 그랬지. 아키비아데스는 선생님으로서 배우고. 아 근데 학년에 보면 알키바데스가 소크라테스 막 괴롭히자 옆에 가서 막 하잖아. 그랬는데 그것들도 안 봤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네. 그렇게도 하는데 그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같은 남자니까 이 정도 뭐 이러면서 제 곁에도 아마 제가 좀 어린데 선생님이 좋아해 주면 애교 부릴 것 같거든요. 선생님 뭐 자고 이러면서 어디 가요 뭐 먹어요 이래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전에는 대했을 것 같고 소크라테스 스님 거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냐 거기다 천하게 말만 해서 뭐 잘 쓰고 뭐 그러다 이런. 줄고도 아니고 그래. 근데 그랬다고 한량에다가. 아니 그랬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집에서는 식구들이 가족들이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니까 알키바데스는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지만 그렇죠. 고대 미남으로 꼽히잖아. 많고, 뭐 전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혹시 알키비아데스 여자친구를 소개시키더라고 우리 소크라테스가 좋아해서.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200페이지에 보면 이 밑에서 10번째 줄에 철학은 자연스런 쾌락과 싸우지 않는다. 절제가 따르기만 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거기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화시킬 것을 가리킨다. 철학이 저항하려 애쓰는 것은 자연에서 벗어난 이상한 쾌락들, 사생아인 쾌락들이다. 철학은 육체의 욕망이 정신에 의해 더 커져서 안 된다고 말하며 이게 육체 영혼까지 결합되면 육체 욕망도 또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은 좀 그래. 몰라서 이러는 거야.
그 마지막 줄에도 보면 그리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진지하게 우리에게 경고한다. 사랑을 섬길 때 철학은 그저 육체의 요구를 채워주기만 하지 영혼까지 동요시키지 않는 대상을 택하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 영혼은 이것을 자기 일로 만들지 말고 그저 육체를 따르고 거들어주기만 해야 한다고 말이다. 이거 진짜 좀 굳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얘기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이 우리가 평균점으로 볼 때에 사랑에 기운다든지 식욕에 기운다든지 이러면은 올바른 정신적 성숙을 가져오기 어렵다. 그래서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 절제 있잖아. 절제가 있죠. 근데 그냥 저는 결국 여자 좀 무시했다. 그러니까 여자도 자기가 가진 재산의 일부처럼 그냥 균형 감각을 그로 하나의 어떤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뭐 너무 막 이렇게 그렇게 여자 이제 자기 어떤 그 균형 감각을 터뜨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자도 이제 여자 등급이 그러니까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16세기에는 여성이 종속물이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종속적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균형 감각을 네. 이야기 그러니까. 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자기가 이제 뭐 지켜야 되니까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허투리면 안 된다. 뭐 그런 흐트러지면 그런 얘기. 불과 이 사람은 그 셰익스피어하고 별로 차이 안 나는 시대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사랑이 없었겠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아주 뭐 돈도 많고 어쨌든 뭐 잘 살았잖아. 아니 잘 자기가 그런 지위에 부와 있었고 명예를 다 부와 갖고 명예를 다 있었고. 가지고 어쨌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좀 우습게 아니 또한 약간 그렇게 보이는 사람. 또한 그 당시에 그 부류들이 그뭐 속된 말로 호색함이라든지 정신을 추구하기보다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데 경도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을 것이다. 아니 뭐 그랬을 때 자정 능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걸 뭐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사실 뭐 여건하지만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에도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은 여성 쪽에 더 좀 점수를 박하게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 아직 이제 사회적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네? 저희도 아까 좀 저 오기 전에 그런 얘기 잠깐 하려는데 뭐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아까 뭐 축하한다 누가 뭐 꽃다발 한다 이러면은 이왕이면 뭐 여자가 그렇지. 이러면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저는 맞아요. 굉장히 기분 진짜? 나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그러니까 왜 뭐 조교도 아니고 아니 왜 같은 교수인데 왜 그렇지. 누구 여자 보고 이왕이면 꽃다발을 갖다 주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스스럼 없이 한다는 얘기는 벌써 그 어떤 말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아직까지 여건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맞잖아요. 네, 그런 맞-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다는 거죠. 서양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그게 여건이 아니, 뭐 그러니까 우리 성숙된 게 교수님 못 느꼈을 뿐이고 그런 많다니까요. 많죠. 그런 얘기 하잖아. 스스럼 없이 이제 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은 데다가 나도 비슷한 건데 여기 뭐 동기들이 이제 누구 집에 방문을 하는데 꽃도 사고 이런 거 가는데 좀 미안하지만 꽃을 내보고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무 생각 없이 난 딴 거 뭐 슈퍼에서 산 걸 들고 있었어. 그래서 남자가 꽃 들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서 내보고 들어달라고 나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남자는 꽃 뜨는 거 아니다라고. 남자가 되면 더 더 멋있어. 멋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길들여진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남자로 네, 자라온 거, 네, 여자로 힘들게 자라온 얘기하는 거 거. 그거잖아요. 우리가 길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할 일이 따로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거는 이제 여자가 하는 게 더 나. 보통 그 대통령도 해외 순방할 때 하동이 있으면 남자 대통령한테는 여자가 주고 맞아. 와이프한테는 남자가 주잖아. 왜냐 서로 성을 다르게 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가 뭐 일을 하는데
그 밑에 제자 교수들이 성별이 남자도 제자 있고 여자 제자 있을 경우에 그럼 누가 꽃다발을 전해줄 것이냐? 여자 보고 전해주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남자 그 쫄따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어린애가 있으면 남자 못 시킬까? 나도 실수 안 하게 조심해.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 말을.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어.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이제 그런 거죠. 왜 똑같은데 쉽게 말해서 교수님들 뭐 이렇게 후배 여러 명이 이제 왜 있고 뭐 나이가 있다든 차이가 있어서 저거 뭐 쉽게 말해서 뭐 막내가 있다든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왜 제일 어린 사람이 간다 이러면 좀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근데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장모가 따르더라도 술은 여자가 따라야지 이런 표현들. 그게 최악의 어, 그거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 그 기준이잖아요. 지금 요즘 애들한테 그런 말 했다. 그러면 난리 날 것 같던데. 난리 나죠. 예, 요즘 애들한테는. 아, 처음 들어? 그 말이? 장모가 따르더라 아니야, 술은 여자가 그 말은 처음 따라야지. 들어요. 장모가 따르더라 술은 여자가 따라야지. 남자가 따라도 여자가 따라.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인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 속사발을 그러네. 뭐 여자가 갖다 줘 이 얘기가 같은 얘기죠.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안 좋죠. 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 술 배울 때 아빠가 남자 여자 술 따르는 거에 대해서 아빠가 항상 네가 먼저 따르든 누가 따르라고 하든 따르고 나면 니도 꼭 받아라. 그러면 괜찮다. 이러면서 아빠 우리 아빠가 그건 또 아니지. 꼭 받아라 그러면은 좀 오히려 그 술이 폭력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등하게 일부러 주려고 하는데 그게 그런 뜻. 오히려 일부러 준다니까 받아 먹잖아. 그럼 여자는 주지 일부러. 그게 오히려 어떻게든 폭력이 될 수도 있거든. 받는 게. 저는 대학 다닐 때에 과에서 뭐 술을 이리 따르거나 이러면은 여자들이 따르면은 아 왜 여자들이 따라요 이러면서 내가 먹을게요 이러면서 거절했거든. 이게 제일 정말 그냥 자상이라고. 그렇죠. 그럼 자작이 하면 되는데. 근데 꼭 보면은 후배들 여학생들 오야 뭐 하나 따라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따라주려고 했다. 됐다. 진주 그 저기 그 국제대학 그 입학처장이 여자였잖아. 여자였었는데 그게 이제 그 학교에 가면은 고등학교 가면은 그 고등학교 직구대생들이 여자 그 보고 술을 따라라 하거든. 처장님 한 잔 따라주세요 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그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안 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총장한테 그렇게 하니까 고등학교 생들 고생하는데 술 한잔 따라드리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려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거절했다고 이게 이제 성차별이라는 거지. 나 근데 학교 대학 와서는 그 술 따르고 뭐 마시는 거에 크게 그러니까 기분 나쁘거나 실수를 누군가 하시는 분들이 다행히 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말씀을 술 따라봐라 막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늙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술뿐만 아니라 그 언어도 임전생한테 그 단어를 굉장히 저속한 단어를 쓰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선생님한테요? 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놈 임지여이 이런 말했어. 뭐 이상한 말 썼구나. 그 이상 알지 말고. 뭐 어쨌든 간에 내도 이렇게 정확한 단어가 표현이 안 나는데 저 새끼 뭐 저런 표현을 쓰는 교수가 남들 있는 데서 내도 있었고 미친 놈이네. 그렇죠. 그 미친 새끼네. 니도 잘 안다. 진짜. 제가 뭐지 흥분하는 뉴스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초등학교 교장이 직원들하고 어디 가는데 여선생님한테 술을 따르게 하고 뭐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라고 내가 바로 하는 말이 개식이 30만 원 말씀 됐겠네. 꼭 저기 앉아가지고 30만 원 본전을 뽑으려고. 30만 원가 안 되잖아. 30만. 그러니까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30만 원을 가지고 술집에 가면 지가 뭐 허벅지에 올리든 뭐 돈을 돌아야지. 그리 돈이 아깝나 이러면서 내가 욕을 해주는데 그 습관. 옛날에는 그랬거든. 요즘은 뭐 인기권 이런 것 때문에 뭐라 하면 옛날에는 당연한 것처럼 그 노인들이 지금 한 7, 80대는 그래 했을 거야. 그런데 하죠. 내는 그 교수는 내한테 충격이었어.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만둔 지 얼마 안 돼. 임 교수한테 했는데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임 교수 신경 안 쓰면 그뿐이었고 임 교수 보고 어떤
박영재는 잘 교수님도 쓰이 나는 거. 아니 저는 기억이 나는데 무슨 말인지를 아니 교수님도 기분 나빴어? 아니,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아니 말이지.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아, 당황스러워 좀. 자, 202쪽에 보면은 거기다 했어? 아, 갑자기 내가 열받네. 202쪽에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차라리 육체를 다스리는 책무가 영혼의 몫이니 영혼이 나서서 쾌락을 품고 덮일 일이며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10번째 줄쯤에 육체가 영혼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육체의 해가 되도록까지 영혼이 자신의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역시 왜 옳지 않겠는가. 이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 해가 되도록 영혼이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않지. 아직도 내 숨을 멈추게 할 만한 정념이 내게는 사랑 말고는 달리 없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그래, 공감을 그 괜찮지. 이거 써놨잖아. 와, 내하고 생각이 유사하다. 아니 앞에는 또 낭낭하게 하다가 이어서 갑자기 사람 이렇게. 자, 203페이지 5번째 줄에. 얘만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러나 이 나이에 사랑이란 다시 얻기가 더없이 어려운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솔직한 고백인데 뭐.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204쪽에 10번째 줄에 그런데 사랑이란 상호관계와 호응을 필요로 하는 교제이다. 우리가 얻게 되는 다른 쾌락들은 다양한 성격의 보상을 통해 고마움을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똑같은 종류의 화폐로만 지불이 된다. 그 다음 밑에 6번째 줄에 만약 여인들이 우리에게 그저 연민으로 밖에는 잘해줄 수 없다면 나는 온종의 의지에 사느니 차라리 사는 것을 그만두겠다. 야, 멋있다. 내가 보니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구걸하는 방식으로 나는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위해 내게 베풀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갖고 싶다. 좋다. 혹은 키루스 대왕이 자기 부하들을 독려하며 했던 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연민은 싫다는 얘기고 동정은 얼마나 싫겠노. 그다음 207쪽의 두 번째 줄에 성년이 되면 사랑은 이미 제자리에 있지 않으며 더욱이 노년에는 더 그렇다. 그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 이런 표현 아까 나왔어요. 알키비아데스 이야기 나왔을 때 208쪽에 딱 중간에 육체와 영혼을 맞바꾸는 저 고상한 소크라테스식 교환에 대한 욕망이 왜 단 한 명의 여성에게는 또 일지 않는 것일까? 못생겨서 그런 거야. 아까 그 이생이 좀 말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참 일어놓고 209쪽에 네 번째 줄에 밑에서 5번째 줄에 나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같은 틀에서 주조되었다고 말한다. 교육과 간섭 말고는 둘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다. 한참 얘기해놓고 이런 얘기 또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210쪽에 두 번째 줄에 한쪽 성을 비난하는 것이 다른 쪽 성을 옹호해 주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 있으니 부지깽이가 가마솥 보고 새까맣 타고 놀리는 식이다. 비난하는 것이 쉽다는 거지. 옹호해 주는 것보다.